안녕하세요. 심수연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나의 라이프 비전, 나의 아메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이쪽에 많이 계시네요. 저도 청정기 감동을 지금 들으면서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제 소비자가 이제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매워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금이야 오기야 외아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그래서 이제 아들방 이제 막 집 구경하는데 아들방을 딱 열고 거기 또 이제 그 S사의 청정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너무 눈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너무 따가운데요. 우리 청정기 좀 빌려드릴까요? 했더니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 스토리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방에서 이거는 유태인 독가스실도 아니고 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튼 이따가 제가 빌려드리러 오게 되면 올게요. 그래서 왔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밤 9시에 또 나타났죠. 청정기 들고 띵동 하더니 이러면서 제가 방에다 갖다 놨어요. 이제 친한 소비자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쌀쌀한 날이었어요. 좀 있다가 보일러 틀면 얘가 빈 방에 혼자 저절로 빨간불로 올라가서 안 내려올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눈을 막 꿈뻑꿈뻑 하면서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눈으로.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빨간불로 치솟아서 안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셨는데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눈이 따가운 그 집에 갖다 놓으니까 열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메이 비전을 온몸으로 체화할 수밖에 없고 아메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너무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사업 설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자, 이거는 제가 찍은 삿포로 사진이에요. 제가 삿포로를 벌써 3번을 갔더라고요. 아메이에서 많이 가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올 겨울이죠. 올해 겨울에 가게 될 이제 아메이의 리더십 세미나라고 하는 여행인데요. 저는 아메이 여행을 한 30번 정도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키를 전혀 못하거든요. 근데 별로 도전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막 스피디한 스포츠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왜 돈을 내고 미끄러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스포츠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 그 코치가 정말 친절한 코치가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소리 질렀거든요. 제가 너무 넘어지니까 신체 구조상 안 되시는 것 같다고 저보고. 그래서 뭐 화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삿포로 가서 혼자 조용히 산책하고 이제 낮에도 술 마시고 밤에도 술 마시고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메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저만이 좋아하는 아메 여행에서 저의 루틴은 저는 비행기에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어려운 책을 읽어요. 그게 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지에 가서 와인 마시고 책 읽고 와인 마시고 책 읽고 했는데 또 그거를 동기부여 받았던 제 소비자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액티비티 이런 사진 속엔 제가 항상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찍고 싶어서 찍었고, 또 이거는 가족 여행이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 이렇게 같이 가면 아메이에서 모시고 간 전문 코치들이 아이들 스킬을 저렇게 가르쳐줘요. 저기 아이들 조또래에 있는 엄마들은 굉장히 저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생애 첫 스키를 삿포로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진짜 애들은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배우는 것 같더니 중국 코스에서 누가 멋있게 내려오는데 우리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되게 잘 탄다 그랬더니, 스키는 필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한테 딱 배우니까, 그래서 그런 설 질이 너무 좋은 곳에서,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는 제 경제 상황, 저희 가족의 그 구조상 결핍의 끝에서 아메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메이에서 뭐 여러 가지 비전을 막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 여행이란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나도 와닿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고 저는 솔직히 속으로 여행 안 가도 된다. 난 여행 원래 싫어해. 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이야. 차라리 돈으로 주면 좋겠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메이에서 첫 여행을 갈 때도 막 이렇게 옷도 막 되게 막
다양하게 화려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그때는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 친구 옷을 다 잔뜩 빌려갔었거든요.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살맛이 난다. 그래서 뭐 리프레임이라고도 또 코칭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늘 바라보던 곳에서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면 또 내 삶이 다르게 느껴지고 삶에 대해서 다른 맛을 느낀다. 뭐 그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첫 화면을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돈복도 있어야 되고요. 제복이죠. 인복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복도 있으면 진짜 행복한 삶이잖아요. 근데 아메이로 이렇게 제가 우리 파트너들과 또 이렇게 여기 계신 이런 형제 파트너들이라고 하는 또 우리 스폰서님과 이렇게 같이 늙어가면서 여행 같이 다니는 그런 커뮤니티 괜찮다 이 생각이 또 들면서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의 이력서는요. 나의 이력서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동창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중학교 때 인상 깊었대요. 제가. 그래서 왜 중학교 때 이제 뭐 나의 꿈을 발표하는데 제가 그때 그 경제부 장관 되고 싶다고 그랬대요. 제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너 그랬어.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좀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제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부자도 아닌 그 어중간한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또 굳이 또 그거를 안 하면 내가 막 너무 막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좀 오래 쳤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손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음악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음악을 전공하시려고 했는데 전공 못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규 합주부 반주를 했는데 맨날 우리 반이 남아가지고 합창을 했어요. 제가 이거 잘 치니까 선생님이 이제 저를 고용하신 거죠. 그래서 맨날 제가 반주하고 합창을 하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예원중학교라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빠가 어느 날 저보고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우린 딸이 넷이다. 그럼 끝나요. 우린 딸이 넷이다. 공부해라. 근데 이제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우리 언니, 큰언니, 심효진 선생님도 미술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또 아빠가 우린 딸이 넷이다. 그래서 이제 예술은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아쉬움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제 지금 유선영 사장님 그룹이 다 음악인들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또 올 9월에 또 연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이런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너무 행복한 또 경제학에서 거기까지 갔네. 큰일 났네. 나 좀 말려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돈에 대한 어떤 남자는 그때는 정의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면 고3 때도 제가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수학 과외를 하고 싶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좀 야속해요. 나 같으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자식이 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뭐 과외를 해서 뭐 그룹 과외 하자는데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딸이 넷이다 그러면서 너한테 그 과외비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 친구가 그 과외 모임에 제가 못 꼈어요. 생각하니까 되게 억울하네.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첫 시험에서. 제가 그때 눈알이 돌아갔어요. 너무 셈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돈이 날 뺨을 때린 거예요. 내가 진짜 나중에 내가 수학을 가르쳐서 돈을 벌리라. 제가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고3 때 제가요.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막 그 수학 시간에 제가 목표가 있었어요. 필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 학력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필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나중에 과외를 가르칠 거예요. 그런 목표로 수학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이제 수업 시간에 했죠. 네, 그랬더니 수학 되게 잘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제 공책을 보더니 왜 이렇게 별걸 다 적냐.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 이걸로 애들을 가르쳐서 돈을 벌 겁니다. 뭐 이런 괴물이나 이런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돈에 대해서 어린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
그런 약간 억울한 느낌으로 자리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공도 저런 과로 전공을 했고, 그리고 늘 저는 평생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전업주부로 그 주권 행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사시는 종갓집 맏며느리, 아들도 못난 맏며느리,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들이 뭔데? 막 그 반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아메하면서 굉장히 제가 폭이 넓어져서 그냥 남자들도 불쌍하고 그냥 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는 되게 반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평생 직업을 하자.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할까? 책을 읽고 이렇게 글 쓰는 거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광고를 해볼까 해서 카피라이터를 제가 했었고요. 카피라이터를 이제 평생 직업을 할 줄 알았는데 그 프로의 세계는 남의 사정 안 봐줘요. 제가 쓴 글이 수익화가 돼야 돼요. 돈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마감 임박했을 때 이 한 줄 카피가 안 떠올라서 제가 오바이트한 적도 있어요. 생각이 죽어도 안 나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해야 되나 보다. 노력이 어디까지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이 안 났는데 어제 당구장 가서 소주 먹고 삼겹살 먹던 저 동료 다 카피라이터가 찍 써서 냈는데 사장이 막 이렇게 쓰는 거라고 막 저한테 그런 걸로 굉장히 생각과 다른 그런 세계를 또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약간씩 저 때부터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건가? 난 인내심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를 살짝 했죠. 살짝 하면은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전업주부는 살짝 해서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 갔을 때 하루 종일 빈집에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문화센터에서 영어동화 강사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걸 했었고 또 자영사업도 했었어요. 잠깐 아이템은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외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쓰리잡을 했을까요? IMF가 오면서 제가 자영사업을 하면서 IMF가 왔는데 한 달 동안 상담만 하러 2명 손님이 오더라고요.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이었는데 제가 속으로 딱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9.11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 전 또 억울했죠. 내가 폭파하지 않았는데. 나는 걔네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분당에 이 내 자영사업장까지 이 파편이 이렇게 튀겼나. 뭔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똑똑한 생각을 자연 발생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이사이마다 암회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저를 되게 고민을 구조적으로 하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본질적으로 그다음에 방향성 있는 고민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우리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동료 학부모가 우리 어린이집 학부모들 중에서 잘 사는 순위로 랭킹 3위 안에 들었고 그분은 굉장히 스펙도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은근히 항상 자기 잘난 척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잘났어요, 또 실제. 저는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건 저는 보기 좋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 시아버지가 DNA 개선하려고 나를 며느리로 삼으셨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한참 듣고 보면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 명문대 스카이중에 K대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K대, 남편도 K대, 뭐 양가 부모님 다 K대, 형제 자매 다 K대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항상 모이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어느 날은 이제 막 비주얼도 되게 좋으세요. 생머리 촥, 청자켓, 청바지 촥, 색을 탁 메고 나한테 이 가방 안에 뭐 들은지 알아? 그래서 뭐 들었는데요? 돈 들었다? 진짜요? 뭐 그런 엄마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자기 고급 인력 논다고, 응? 아깝다고 수원에 그 당시 뭐 닉스 청바지점 전국 매출 1위 그거를 딱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사장을 하면서 돈 너무 많이 번대요. 그러면서 나 지하철에서 너무 졸리면 이렇게 하고 잔다? 그냥 이거 놓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다른 엄마들은 그 엄마를 싫은데 저는 그게 되게 특이해 보여가지고 제가 돈 같이 세드릴까요?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저의 자영사업장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막 반가워했더니 나보고
나 뭐 하는지 얘기 들었지? 그래요. 뭐 하시는데요? 나 아메이 시작했어. 근데 저는 그때 이미 그분이 한 4번째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메이 제가 이랬어요. 왜 이렇게 아메이들을 많이 하세요? 전 이거 지금 자영사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눈이 토끼는 그다음에 또 제가 그때 자영사 과외하기 전이구나. 문화센터 영어동화 강사하면서 자영사 했기 때문에 교환 준비하고 애 키우고 너무너무 피곤했을 때예요. 정말 24시간 중에 25시간 자영사 고민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아메이가 너무 싫어요. 그랬어요. 첫 마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아메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아메이를 하라고 하냐고요. 저는 못 팔아요. 그리고 저는 아메이가 싫어요. 암웨이.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저는 제가 억만금을 줘도 전 다단계 못해요. 제가 이랬더니 삐진 거예요. 완전 열받은 거예요.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 막 회원가, 저 그런 거 싫어요. 저 어떤 조직에 연루되는 거 싫어요. 막 이러고. 하여튼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던 안티 아메이였죠. 근데 그분이 급기야는 완전 삐져서 딱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은이 엄마 계획 잘 세우지? 60위에 구체적인 계획 세웠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막 제가 대답을 막 하는데, 저 말에, 세웠죠. 이러고 싶은데 제가 쳐다봤어. 이혼이 나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30대였거든요. 둘 다. 이혼이 세웠나? 부끄러움이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나 아메이에서 100만 원 벌었어. 나 그래서 SM5 뽑았잖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현관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100만 원이나 주나? SM5를 뽑아? 연결이 안 되는데 그냥 저는 뭔가 돈을 100만 원 꽤 많이 주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 완전히 삐져서 저한테 다시 연락 안 했고요. 다시 연락해야 돼요. 다시 연락 안 했고 이제 일주일쯤 후에 저희 가장 영향력이 높은 영향력을 끼친 인생 고비마다 친언니 심효진 사장님이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심수연, 나 아메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언니 기억 못 할 거예요. 그거 아메이 괜찮은가 봐. 잘하면 100만 원도 준대.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엄마가 SM5도 뽑았대. 그거 잘하면 괜찮나 봐. 제가 그랬어요. 밑도 끝도 없는 대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둘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 대화를 했어요. 너 그럼 나 아메이 하면 내 회원 돼주기다. 언니, 내가 회원 돼주고 내가 말만 하면 내 친구들 쫙 깔아줄게. 그거 1인당 뭐 얼마씩 들어오는 거야? 제가 막 이랬어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아메이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회원 돼주기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기억나. 너 빨리 어디 가입해. 그래야지 다른 아메이가 안 와. 막 제가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도 해줬고. 아무튼 그래서 언니한테 가입을 했어요. 가입하기 잘했죠. 그러니까 오늘 날 이렇게 브릭스의 식구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1년 전쯤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이 쓰신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이분이 그 대기업에 임원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충격받았던 어떤 장면들을 얘기하는데, 나훈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훈아 쇼 옛날에 보셨나요? 그때 무슨 텍스 형인가 뭐 그거. 근데 나훈아가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에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 책에 쓴 얘기들인데 제가 좀 괜찮은 거 한번 쭉 올려봤어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평생 월급쟁이로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한테는 좀 충격적인 그런 깨달음이에요. 사업가, 자본가와 기술자와 노동자. 세금이라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안전자산.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은 네가 사장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아들아, 결혼은 경제적 계약이다. 살벌하죠. 그런데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거 그래서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의를 내렸어요. 스티브 잡스도 말했죠. 빌 게이츠가 말했나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네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네 잘못이야. 사랑해도 창문 밖에서 가난이 날아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아메이 창업자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참 좋더라고요. 담백하면서. 우리 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으니 돈이란 참 멋진 것이죠. 저는 이분의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을 읽었는데 이어령 교수가 쓰신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돈은 내가 주인이 되면 나한테 최고 협력자가 된다. 근데 내가 돈의 하인이 되면 최악의 그 적이 된다.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창업자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저 책은 좀 한번 정독을 하기를 제가 강권합니다. 전 저 책을 6번 읽었어요. 저희 그룹에서 계속 스터디를 해야 돼서 본의 아니게 여러 번 읽게 됐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메이 사업이 약간 금강산 1만 2천 번 같은 느낌?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또 코너 돌면 또 이만한 게 있고 또 돌면 또 이만한 게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책 읽을수록.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너무나 멋진 철학이죠. 자, 아까 그 나훈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나훈아는 가수가 아니라 문화자본가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는 거죠. 문화자본가, 저작권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서태지와 아이들도 얘기했었어요. 아까 그분이. 지금 뭐 YG가 좀 거시기 하게 됐긴 했지만 아무튼 셋이 똑같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는데 한 명은 자산소득가가 되어 있고 또 한 명은 저작권료를 받는 서태지, 또 한 명은 지금도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야지 돈을 버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책을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컷은 뺐나 봐요. 누가 YG 그거 좀 빼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컷을 뺐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세상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챗 GPT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그거 알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MS-DOS 열심히 공부해놨더니 윈도우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어차피 챗 GPT 열심히 알아봤자 또 새로운 게 나타날 거래요. 그냥 공부 안 할 거래요. 근데 그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런 정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정보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근본적인 것 중에서 건강이라는 이거는 무시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인데 빌 게이츠, 그다음에 여기 구글 벤처스 설립자,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이 모든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앞으로 우리 인류를 살릴 개념이다. 미국은 비만 환자가 너무 심각한 거 아시죠? 이만한 가난해도 이 등치 때문에 이코노미를 못 하잖아요. 이게 구겨서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웰니스 코치가 새로운 신직업으로 지금 떠오르고요. 우리나라 전문 직업 그런 이렇게 지원해주는 센터에서 웰니스 코치가 신직업군으로 올랐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 웰니스 코치를 미국에서 그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문가 과정은 3년까지 이 코스를 밟으면 새로운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메이의 25센트 라이드를 타면서 웰니스 코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메이 안에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가장 발빠르게 그다음에 가장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전문적인 개념으로 대응한 것이 바로 아메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똥 검사예요. 변이 검사예요. 변을 푹 퍼가지고 이 통에 담아서 대문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요. 그래서 내 이메일로 이렇게 결과 요약이 옵니다. 이게 대조되는 걸로, 이 오른쪽 게 제 거거든요. 왼쪽이 누구 건지 모르겠네. 대조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 안에 있는 변을 통해서 제 장내 생태계를 분석했어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애주가예요.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검사하기 전날도 좀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돼서 나 큰일 났다. 엉망진창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생태계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초록색 네모는 제 50대 여자의 평균이에요. 근데 저는 저 꼭지점보다 다 높게 나왔죠. 다 높게 나왔는데 요 밑에 검사 결과를 보면 빨강색 결과만 부정적인 결과거든요.
근데 제가 다 괜찮은데 탄수화물 소화 관련만 약간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저는 탄수화물을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적게 먹어야 돼요. 제 몸 상태를 봤을 때 이게 딱 연결이 되면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는 이제 3번 유산균, 저쪽 분은 저 뭐 1번 유산균인가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3번 유산균을 지금 따박따박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대장 내시경이 이제 좀 힘들던데요. 왜 아무도 나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줬죠? 다들 물어보면, 그거 괜찮아요. 다 이래가지고 그랬다가, 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자랑을 하려는 거는 제 건강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이렇게 20년 넘게 먹으면서 제 몸을 뉴트리라이트가 이렇게 잘 케어해줬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병검사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는 근본적인 건강검진이거든요. 살면서 내 장 속을 한 번은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안에 모든 문제와 답이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맞춤 유산균. 이거는 이제 아메이 제품에 AI 개념이 도입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인 맞춤 시대가 도래한 거에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아메이. 저는 이런 건지 몰랐어요. 아메이가 이런 건지 전혀 몰랐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바로 25센트 라이드. 저 자전거를 타시면서 웰니스 코치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방에도 웰니스 코치 있으시죠? 웰니스 코치 어딨죠? 손 들어주세요. 네, 저기 서은민 사장님도 있고, 네, 여기 소연 사장님도 있고, 또 있는데, 유아라 사장님, 네. 참 부러워요. 정말 젊음도 부럽고, 저도 한번 웰니스 코치를 도전해볼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할 것 같아서. 늘 생각만 해요. 한번 해볼까? 네, 정말 혁신이죠,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저는 이 25센트 라이드가 정말 좋았을 때가 코로나가 정말 창궐했는데 미세먼지 가득했던 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밖에 안 나가도 되고 그다음에 밤에도 해도 되고 새벽에 해도 되고 층간소음도 하나도 없고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 안에서 온갖 뽕짝 다 들으면서 신나게 혼자 진짜 춤을 추면서 하든 말든 정말 내 맘대로 그러면서 근육은 짱짱해지죠. 이런 식으로요. 정말 별게 다 나오죠. 이거는 이제 진짜 남자들이 머리숱 없다는 얘기 여자들한테 살쪄는 이만큼 싫어한다면서요, 남자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레이저 모자를 쓰면서 가장 안전하게 정말 탈모약 드시는 분들 너무 많죠. 탈모 인구 1000만 명이고요. 그래서 레이저가 400개나 들어있고 맨 오른쪽에 IR LED 저 파장이 진짜 머리를 샘솟게 하는 저 파장 저 전구는 비싸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는 잘 못 씁니다. 뭐 기껏해야 8개 넣고 막 130만 원 이상 받아버려요. 8개 넣고. 근데 우리는 100개 넣죠. 차원을 완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시장성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엄청난 아이템이에요. 이거 너무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뒤통수죠. 이게 제 머리고요. 제가 항상 저 비포 저렇게 바시하게 다녔어요. 머리카락을 저 뒤통수까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뭐가 있나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바로 아까 권일억 사장님이 극찬을 하신 트리플렉스 저거를 저 프로틴 미스트를 뿌리고 저 빨간 빛이 나오거든요. 레이저 빛이. 빗어줬더니 저렇게 부시시한 게 저렇게 탱글탱글해져요. 근데 저거 아침마다 하거든요, 여러분. 저게요. 손잡이 이렇게 보시면 스캘프 모드가 있고 헤어 모드가 있어요. 헤어 모드로 프로틴 미스트로 머릿결을 탱글탱글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아침에도요. 정말 여기 인텐시브 시럼 이렇게 뿌려가지고 저기 스캘프 모드로 작동을 시켜서 저 레이저 빛으로 하세요. 저는 탈모 모자만 아니라 저것도 스캘프 모드로 하거든요. 저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저 머리카락 보고 되게 달라졌다고 그래요. 저 진짜 뒤에서 저를 보고 여기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은 동안인데 머리카락이 아쉽다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고 저도 머리 심으러 상담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메이 제품으로 저 지금 운동장 없죠?
운동장 없어졌어요.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그리고 발에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만족. 발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리플렉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구두 신고 다니고 밤에 들어갈 때 설레요. 저기다 발 담글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인스타에 올렸었거든요. 이 안에 사람 손 있다. 제가 인스타에 그렇게 올렸어요. 저 안에서 저 프레서가 99개가 작동이 되면서 정말 발을 조물조물하게 하면서 이제 풀어주죠. 근데 이 몸에 대한 전문가들은 발바닥을 정확한 그 혈점을 마사지를 해주면 종아리부터 고관절부터 허리 디스크부터 목부터 여기 머리 이 두뇌까지 완전하게 혈을 제대로 돌게 해준다. 그랬을 때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 프레서 위치나 개수 99개가 지금 독보적이거든요. 저 프레서가요. 50개가 안 되는 게 지금 H백화점에서 250만 원대로 팔리더라고요. 우리는 99개나 들었는데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메이죠. 그래서 쏟아지는 경험들. 자, 그러면 저의 가장 최애템은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이 농장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 농장, 워싱턴 트라울레이크 농장이죠. 입구부터 출구까지 자동차로 3시간, 서울 대전간 거리예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건 지금 에크너시아인데 허브가 나오고 저 옆에 해발 2,000m 이상의 산이 있어야 돼요. 저 물로 이제 농지를 관리하고 그 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 엘 페타칼 저렇게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저 허브들. 네, 그래서 거기서 한 만여 가지의 식물을 엄선해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연구원들이 어떤 허브를 어떻게 섞을 때 어떤 기능성 제품이 나오나를 평생을 두고 연구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뭐 더블엑스, 엘로케어, 밀크시슬 이런 기능성 허브 제품까지 있어서 뭐 독보적이죠. 영양 보조식품 사이에서는 이제 완전히 경쟁사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건강과 사업해서 이렇게 신문에 났고요. 더블엑스 전 세계 매출 1위인 종합 비타민도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 뉴트리라이트가 제일 중요한 건 식물 내재 영양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뭐 유땡, 유사땡, 뭐 허벌땡 이렇게 해서 엄청들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언니 그건 어때? 막 그러면 제가 가르쳐줘요. 나는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 근데 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 보조식품을 선택해야 되는 5가지 기준만 얘기하면서 5가지 기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게 영양소의 균형, 식물 내재 영양소, 생태계 농법 농장, 뭐 과학적 인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는 식물 내재 영양소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동의하시는 분이 이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애용자가 되시는 거죠. 자, 아티스트리. 비건 화장품이죠. 저는 요즘에 비건 화장품만 이렇게 찾아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리는 원래 비건 화장품이고 또 우리 제 친구 중에 아들이 환경운동을 하는 미국에서 지금 유학하면서 환경운동을 하는데 그 친구 인스타에 들어갔더니 그 친구 거기 올렸더라고요. 전 세계 화장품 중에서 동물 실험하는 화장품이 몇 프로일까요? 하고 그 친구 아들 인스타에 1번 70%, 2번 뭐 20% 이렇게 했더니 제가 봤더니 80%예요. 저도 몰랐어요. 세계 명품 화장품 브랜드의 80%가 동물 실험을 한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해서 토끼 눈썹에다 마스카라를 몇천 번 실험을 해서 토끼가 미치면 안락사시키고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전혀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중국 아메이에서만 동물 실험을 한대요. 중국 아메이에서는 동물 실험을 해야 허가를 내준대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완제품을 동물 털에 발라준대요. 그래서 이제 동물 털들이 다 반딱반딱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블로그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50년 피부과학 역사에서 저는 이 아티스트리 요즘에 새로 나온 프로틴 크림 여러분 써보셨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인스타를 못 올렸어요. 이거 쓰면서 제가 혼잣말을 진짜 저는 아메이지프에서 혼잣말이 많이 들었어요. 얘 뭐야? 제가 아침에 바르면서 얘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제가 이랬어. 넌 정체가 뭐니? 제가 막 이러고 막 이마부터 이 목부터 여기 계신 탑리더님께서는 목에 발랐더니 목이 이렇게 올라다 붙고 목에 이 처진 주름이 이렇게 딱 올라다 붙는 느낌이 드셨다고 하는데 정말 향도 너무너무 좋고요.
쫄깃거리고요. 정말 텍스처가 진짜 명품 그 이상이에요. 정말 이 프로틴 크림은 정말 꼭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감동을 말씀드리고, 또 퍼스널 케어 여기 바디워시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GNH 너리시 바이옴이에요. 이 바이옴. 그래서 발효 추출 원액 안에 있는 영양소들을 5가지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발효물을 넣는다 하면 단가가 확 달라져요. 왜냐하면 연구 시간도 필요하고요. 연구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저 발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피부를 가장 최상의 상태로 어우러지는 그런 상태의 원액이 바로 발효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넣어요. 아니, 욕실 용품인데 뭐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가 있나 하는 게 바로 아메이 제품입니다. 자, 홈리빙.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정수기, 청정기, 그 다음에 또 그 아메이의 세제들 있고요. 또 냄비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청정기는 아까 권모 사장님 제품 설명 들으셨죠? 근데 저는 정수기는, 제가 카달로그에서 제 소비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뭐야? 그래서 정수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정수기를 저는 강의를 들은 그날 정수기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그 총회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공동육아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같이 어린이집을 공동 경영하고 같이 설립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보냈었는데, 거기 이제 총회를 하면 거기 학부모들이 또 진짜 다 한말빨 하는 학부모들이거든요. 자기 주장 강하고. 근데 그때 그 30만 원대 중공사막 정수기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 필터를 갈 때 필터 이게 섬유 다발이거든요. 30만 원대 아주 저단가예요. 빨간색 녹물이 꽉 차 있는 거 보고 제가 잠을 못 자서 총회 때 정수기 설명서를 프린트를 해서 가서 엄마들한테 착 나눠주고, 정수기를 아무도 절 시키지 않았는데 정수기 바꿉시다. 잠깐만요 하면서 제가 설명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니까 그 어린이집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약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저한테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아, 주은이 엄마가 자꾸 아메이 얘기하니까 지금 어린이집 분위기 이상한 거 알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랬더니 그 욕실에 있는 세제도 제가 아메이 걸 사다 놓고 부엌에 있는 퐁퐁도 아메이 걸 제가 사다 놨대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그랬더니 지금 그래서 막 반 친아메이와 반아메이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제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던가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제대로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회 때 가가지고 여러분 좀 자존감 높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자존감 높게 정수기를 설명을 쫙 드렸는데 엄마들이 다 고개를 안 드는 거죠. 저 또라이가 오늘 완전 작심을 했구나. 그래서 정수기 설명을 막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한 분이 좋네, 좋은 정수기네, 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와서 제가 마지막에 멋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저한테 정수기 사지 마시고요. 다른 아메이한테 정수기 삽시다. 저는 오해받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아메이한테 샀어요. 제가 6개월을 삐져가지고 그냥 빈말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정수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6분이 더 사셨어요. 그래서 저의 그 정수기 그게 계속 이렇게 흘렀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가. 네, 아무튼 그런 정수기고요. 여기까지 흥분해서 넘어왔네. 그래서 원포원 이것도 이제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조인됐어요. 전지 이 원포원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 아메이 정말 너무 대단한 회사 아니에요? 집밥 헤매기기 힘들다고 그래서 온갖 고급 장류들 다 들어오죠. 해물팩 거기서 감동이 너무 셌어요. 해물팩을 넣고 국물 우러내면 찌꺼기가 점 하나도 없잖아요. 다 손으로 다듬어가지고 다 국산이고 심지어 그 팩이 옥수수 전분팩이잖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이런 거. 뭐 이렇게까지. 그랬는데 또 이거 이렇게 나중에 찢어가지고 내일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거 귀찮을까봐 한알 육수가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한알 육수는 이걸로 콩나물국 끓여 드셔도 좋은데 저는 이 한알 육수요 가루로 부셔놨어요. 부셔가지고 모든 반찬을 다 뿌려요. 전 다 뿌려요. 나물 볶을 때 뭐 다 뿌려요. 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루로 해놓은 그 통을 보면서 진짜 너무 다 국산 재료. 갈비찜.
너무 맛있지 않아요? 냉동고가 진짜 더 컸으면 좋겠어요. 막 다 쟁여놓고 싶어요. 그리고 올리브유, 포도씨유. 정말 너무 럭셔리하죠.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120년 동안 이태리 명가에서 나온 하여튼 이런 원포원 제품들이 너무 많죠. 이런 제품들을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만든 제품 천여 가지 제품 중에서 450가지 제품은 여기 이렇게 미국 아메이 미시건주 에이다라고 하는 이 제조 시설에서 만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코로나 때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청정기를 빌려드리러 갔는데 다단계 하는 사람들 진짜 극성이네. 이제 첫마디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도 아니고 전 극성도 안 부려요. 그랬더니 이거 유통회사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조회사라고. 그래서 쫙 설명해드리고 공기청정기 쫙 빌려드렸더니 저분 영업수완이 좋으시네 그래요. 저 영업수완 안 좋아요. 저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고 때로는 강매만 할 뿐이에요. 저는 영업수완 안 좋아요. 제가 그러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제조가 이루어지고요. 우편번호를 2개나 쓰는 엄청난 대단지예요. 대규모고 세계에서 제일 큰 생필품 생산회사예요. 생필품 제조회사예요. 참 이 생필품이라는 아이템도 굉장히 진짜 머리가 좋게 선택을 한 거죠. 모든 사람이 평생 쓰는 아이템이라는 거. 자, 회사 규모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고요. 미국이 본사고요. 1999년에 설립이 됐고 한 나라도 철수를 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메이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에도 아메이 있고 러시아에도 아메이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태로 나중에 또 아메이 본사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할지 또 그런 미담이 들려올 거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연구원 1000명 이상 그리고 특허권을 1500건 이상 자사농장과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 회사가 이런지 전혀 몰랐어요. 진짜 전혀 몰랐고 언니가 아메이를 말할 때도 마음속으로 그냥 미국에 그냥 미제는 좋으니까 그냥 중소기업 다단계 회사 중에 제일 좋은 다단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생필품을 제조하는 회사인지 몰랐어요. 전혀. 저는 사실은 이 회사 얘기만 듣고요. 좀 알아봐야겠다. 이거 회사 괜찮다.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그런 등급을 받은 그런 회사? 이 회사 뭐지? 하면서 제가 알아봤었습니다. 자, 친환경 기업이라는 거, 유엔에서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어요. 세제를 만드는 회사임에도 이런 재활용상 이런 거 받았고요. 제가 또 SBS에서 나온 그 방송을 보니까 그 원포원 제품 중에 우리 된장, 고추장, 쌈장 드셔보셨나요? 아메이에서? 그 70년 동안 전통 장만 만든 기업이에요. 근데 아메이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같이 손을 잡은 거죠.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재활용하는 분리수거하는 것까지 신경 써서 라벨을 제작하도록 요구했다는 거.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을 요구했다는 거. 다른 회사에서는 색소를 넣어서 투명한 용기로 유통이 안 된대요. 뭐 그런 것도 제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2018년에 두 분의 공동 창업자 중에서 한 분이시고요. 이분은 평생을 사람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도록 사업가로서 돕고 싶다. 그 다음에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는 직장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혼자 성공하기에는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약하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기 사업.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라. 제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3개의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30대 초반이었고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나이였는데 그때 제가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되돌아봤거든요. 제 삶을. 정확히 되돌아보면 미래가 전망되잖아요. 왜냐? 제가 그때 그 생각했거든요. 나는 5년 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열심히 안 사시는 분 계신가요? 전업주부들도 프로 전업주부들 장난 아니게 열심히 살아요. 하루 시간표 딱 정해가지고 로드 매니저 했다가 CEO 했다가 재테크 전문가 했다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도 그때 쓰리잡 하면서 눈은 맨날 토끼 눈
하루를 10토막으로 쪼개서 정말 쉬지 않고 일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날 어느 날이 있었어요. 아마 60일 구체적 계획이 있어 그날이었겠죠? 뼈 때리는 질문을 받고 밤에 자다가 난 5년 전보다 지금 너무너무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5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기분 여러분 아세요? 내 현실을 정확히 바라볼 용기도 없었어요. 그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나가는 돈도 너무 많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 대안과 희망 없이 어느 날 문득 내 삶을 되돌아볼 때 그때 우울증이 온대요. 그때 우울증이 오는데 저는 그때 그런데 왜? 여기서 왜 아메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내 인생에? 왜 아메이야? 아까 나한테 왔던 그 태안이 엄마였거든요. 태안이 엄마는 부자라면서 근데 왜 아메이야? 왜? 이 생각을 제가 그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앞으로 내가 지금처럼 똑같이 살 텐데 정확히 되돌아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난 지금처럼 살 거야. 여지껏 살아온 것처럼. 어떻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 거라고요. 지금처럼 여지껏처럼.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내 삶이 나아질까라는 생각에 예스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뭐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돼. 내가 가보고 싶지 않은 것도 가봐야 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돼. 이 답을 그날 밤에 제가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언니가 나한테 아메이를 얘기했고 미팅장에 초대받았을 때 제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신수연이 드디어 다단계 미팅장을 가는구나. 저 혼자 그랬어요. 그때 아메이 몰랐을 때니까. 왜냐? 제가 안 해본 거를 해보기로 결심했거든요. 내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미팅장에 왔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팩트를 만나고 제가 너무 겸손해졌던 그런 첫 그 미팅 나왔던 날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분을 알고 이분의 철학과 비전과 이분의 자서전 읽으면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 존경하게 됐고 이분이 원하는 세상에 나도 내가 원하는 세상이 합의를 이루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서 돈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딱 보여주시는데 제대로 충격을 받았던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다예요, 결론은. 저는 돈은 열심히 살면 언젠가 부자가 될 줄 아는 그런 단순한 개념으로 알았거든요. 어떤 20대 그 청년 사업가가 김미경 씨한테 와서 물었대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김미경 씨가 이랬대죠. 돈에 대해서 알아요? 이랬대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요. 돈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저는 몰랐어요. 내가 그동안 저 E와 S 분면에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백종원의 홍콩 반점 사장님은 저 S 분야고요. 백종원 씨는 B의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반점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할수록 백종원이 부자가 돼요. 이게 돈의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야와 S 분야의 1차 수입에 있는 이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 벌어? 시간당 얼마야?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얼마 벌어라는 대화를 한대요. 그런데 저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가 이쪽 분야에서는 얼마 들어와? 이렇게 질문이 다르다는 거죠. 얼마 들어와? 비즈니스 오너,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저작권이 발생되는 내가 작곡한 노래를 갖고 있든지 건물을 갖고 있든지 회사를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개발한 어떤 아이템의 특허를 갖고 있든지 그래서 2차 수입, 안전한 자산이죠. 일종의 자산 수입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현금의 흐름이라고도 또 표현을 저번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3차 수입, 투자가로 가는 거죠. 금융자산가, 워렌 버핏.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전 진짜 놀랐어요. 아메이 수입이 2차 수입? 건물 월세 같은 인세 수입? 왜? 딱 그 순간 떠오르는 아이템? 생필품. 떨어지면 또 사야 돼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휴지를 안 쓰고 신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치약을 안 쓰고 소금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전쟁이 나도 꼭 써야 될 생필품 아이템.
그런데 생필품은 내 건강과 직결되죠. 그래서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은 치약도 샴푸도 휴지도 조심해서 쓰시죠. 아무거나 안 쓰시죠.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아시니까 그런 아이템이었다는 거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아, 정말 가장 나를 인격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돈 걱정 안 한다. 이코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왜 할까 중간중간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아메이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돈하고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진짜 돈하고 좀 상관없이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아메이였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임팩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메이 뭐 하는 거냐? 생필품을 바꿔 쓰시면 됩니다. 생필품을 바꿔 쓰시고요. 그 감동과 제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아무리 좋아도 말을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소비자들한테 제발 말하면서 써.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요. 제가 열정적으로 막 전달해요. 정수기. 막 애가 아토피고 맨날 모든 염증이 시달리는데 역삼투와 필터 물을 마신다. 그럼 당연히 전해야죠. 이 친구가 저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집에 이 물만 들어가면 돼요, 저는. 막 전해요. 근데도 끝까지 안 사시는 분들 있죠? 전 그럼 신앙을 권해요. 영적 레벨이 떨어지시네요. 귓구녕을 뚫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 네트워크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엉터리로 말했는데도 그래서 그 감동과 제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사업의 기회를 전달해서 누군가 성공시키는 일. 같이 사업합시다. 손을 내미는 일이죠. 동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부자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손을 내미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아메이, 한국 아메이에서는 지금 1년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 이제 한국 아메이 비전은 2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회원 소비자랑 거래합니다.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회원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광고 유통으로 빠져나갔을 그럴 돈 35% 4,200억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알면 되고요. 저 광고 유통비, 적립된 광고 유통비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아메이냐, 애텀이냐, 누스킨이냐, 허벌라이프냐 이런 거예요. 열외. 네, 근본적인 개념이 다릅니다. 이 아메이가 수익 구조로 에디슨 어워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상을 받았거든요. 수익 구조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수익 구조가 어떻길래 상을 받아? 제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해도 될까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잖아요.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보이지 않는 손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뭐가 안 보여? 보이지 않는 손.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창안한 이 자본주의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어. 이 시장의 질서가 양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 사람들이 욕심만 있지만 양심도 있어. 그런데 결과는 자본주의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치가 개입되고 중앙정부가 개입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경제학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아메이 창업자 정말 천재예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싶은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사리사욕을 챙길 수 없게끔 다 장치를 해놨어요. 수익 구조에. 기가 막혀요. 그게 뭐지?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런 장치를 다 해놔서 내 욕심과 양심이 수익 구조에 의해서 조절되도록 다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에디슨 어워드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아메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장 보지 마시고 이제 아메이로 마트를 바꿔서 이제 장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4,200억을 이렇게 14가지 방법으로 나눠줘요. 저 1차 보너스 동그라미는요. 나 못 팔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아메이예요. 얼마나 많이 팔어? 그래 얼마나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올수록 컨설팅 개념이에요. 선한 영향력 개념이에요. 당신이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도와드리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때로는 같이 뛰어주기도 하고 이런 컨설팅,
진정한 헬핑은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본질적인 헬핑이거든요. 단순하게 제품 정보만 들여서 건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아메이로 100만 원, 200만 원 벌게 한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분이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으로 갈수록 정말 프리미엄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탑리더님이 수많은 성공자들을 도와주시면서 지금 1년에 10억 이상의 수입을 받으시는 그 종류의 보너스가 이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죠. 다단계가 아닙니다. 저기 저 밑에 네모칸에 있는 저 보라색 안에 있는 나카지마 가오루라고 하시는 분이 전 세계에서 핀이 가장 높은 더블 크라운 앰베서더. 저분이 작곡가 출신이고요. 60대 싱글이세요. 그런데 1년에 아미로 70억 정도 버세요. 기업이죠. 선한 기업의 행태로. 저는 저 위에 저런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거든요. 내 친구들 다 깔아줄게. 막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디슨 어워드를 상을 받으신 기업인 또는 어떤 수익구조 회사, 여기서 보시면 스티브 잡스도 받고요, 앨런 머스크도 받았고요, 또 테드를 만든 사람도 받았고요, IBM 회장도 받았는데, 여기 위에 요 두 분이 돌아가신 아메이 창업자 수익 구조로 저 상을 받았습니다. 저 에디슨 어워드는요, 그 후보로만 올라도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에요. 두고두고 우리 후보로 올랐다? 두고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예로운 마케팅 상입니다. 공정한 수입이에요. 자, 제가 노란머리고 여러분이 빨간 리본이에요. 오늘 이 미팅을 듣고 괜찮네. 나가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동생이나 엄마한테. 아메이 마켓으로 생필품 바꿨어. 괜찮더라. 다단계 절대 아니고 캐시백 보고 배달 오고 이러더라. 그래 어떻게 하나 회원가입하면 회원가 되게 쉬워. 그래서 딱 회원가입해가지고 이번 달에 공기청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하나 육수집에서 말했더니 4명이 20만 포인트. 한 37만 원 정도 아메이 쇼핑몰에서 또는 이런 아메이 매장에서 또는 전화 주문을 통해서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너스를 어떻게 받게 해요? 저는 전체 매출을 합산을 합니다. 80만 포인트, 6%에 해당돼서 48,000원인데 저걸 제가 다 가져오면 다단계 이제 다 나머지를 나눠줘야 되는 건 아메이죠. 자, 빨간 머리를 보니까 이하의 60만 PB는 빨간 머리인 분의 구정 광고예요. 60만 6% 36,000원을 빼준 나머지 12,000원이 제 거고요. 저 빨간 머리 여자분은요. 나중에 가입해서 캐시백 받을 만큼 소비하신 저분 20만 PB 3% 6,000원씩 나눠준 나머지 24,000원. 수입에 역전이 일어난다. 이거 오늘 처음 듣고 다 알아들으신 분. 제가 이따 선물 드릴게요. 저는 이걸 첫날 다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첫날 왜 못 알아들으시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럼 그분에게 신앙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수입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손을 내밀면서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우리 아메이 애용자 3명만 만들어 봅시다.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3명을 만들어서 이분이 20만 포인트씩 쓰도록 도와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소비자 만들어서 120만 포인트가 되면 매달 15에서 20만 원 캐시백이 들어오고요. 7가지 선물이 산타클로스 선물처럼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제가 아메이가 언제 달라 보였냐면요. 9% 했을 때 달라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3만 7천 원이 딱 들어왔는데 10만 원이 딱 넘어가니까 캐시백 개념이 아닌 거 이때는 뒤에 공 하나 딱 더 붙으면 좋겠네 이 생각이 들면서 힘껏 알려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또 넘어갔네.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광고하고 싶어서 이런 미팅에 참여하게 됐어요. 저 노란머리가. 그랬더니 좀 더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 구정 광고를 통해서 3분의 사업자가 생겼어요. 또는 애용자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6% 세 그룹의 애용자나 사업자 그룹을 형성하면서 400만 포인트 15%를 하니까 제가 15% 했을 땐 68만 원 들어왔거든요. 전 68만 원 들어왔을 때요. 제가 그때 쓰리 잡할 때거든요. 난 아메이 끝까지 할 거야. 제가 결심하게 했던 게 15% 그런 네트워크였어요. 68만 원이 그 당시에는 너무 큰 돈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큰 돈이지만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무시 못할 돈이죠. 근데 지금은 이 구조를 만들면 30%를 더 줘요. 그래서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그때 68만 들어왔는데 심효진 사장님이 기억을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 제가 문화센터 강사 수업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수업을 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나 이거 생계야.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남편 월급이 60만 원이 오르면 인생이 안 바뀐대요. 나갈 거 더 나간대요. 근데 60만 원씩 월세 들어오는 가게를 시아버지가 딱 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때 이제 부동산 재테크 막 그런 얘기하면서 원리금 이자 막 얘기해주면서 돈은 그렇게 버는 거야 막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안정적으로 들어온 60만 원은 월급 오른 60만 원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딱 느껴졌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메이 수입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정도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들어온다 할 때의 자산 규모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보이진 않아요. 온라인상의 자산이죠.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에 온라인 건물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온라인상에는 지금 오프라인에는 깃발 꽂을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부동산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근데 온라인 곳에는 아직 깃발 꽂을 곳이 많다. 자산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가 바로 온라인상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버 프로듀서로 250만 원 정도. 이제부터 1,000만이면 정말로 엄청난 거대 자산가의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요. 요때까지 힘들더라고요. 요때까지 머리가 아파요. 솔직히 안 받아보던 거절도 받는 기분 별로 안 좋죠. 근데 요때까지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가한테 제법 영향력도 끼치고 또 사업 파트너도 나오고 하면서 이 SP가 되면서 확 정말 아메이에 대한 비전이 더 열렸던 것 같아요. 1,000만을 1년 동안 한 번 하냐, 3번 하냐, 6번 하냐, 12번 하냐에 따라서 핀이 올라가고 저 250만 원의 보너스의 안정도가 올라가면서 6번부터는 새로운 보너스가 2번, 3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파운더스 플래팀이 연봉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렇게 1,000만이 돌아가는 그룹, 2그룹을 내가 컨설팅하면 사파이어. 연봉 괜찮죠?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이 월급을 갖고 오는데 내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남편이 어떻겠냐고요. 가끔 저는 남편이 자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돈만 쓰지 말란 얘기지 300만 원 이상 버는 거는 환영 받으실 거예요 했더니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남편들 다 똑같아요. 저도 보면은 진짜 남자들이 만약에 혼자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제가 가장이지만 진짜 그 가장이 얼마나 힘들고 공포스러울까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얘기하면 이 남편들이 이제 저보고요 자기 부인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그래요. 처음엔 나를 막 뱁새눈을 뜨고 쳐다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막 저를 협력자의 눈으로 쳐다보시죠. 자, 3그룹의 1,000만 그룹을 컨설팅하면 에메랄드 1,000만 이상의 그룹을 연봉 괜찮죠? 이 정도 에메랄드면 노후 대책 되지 않을까요? 남자들이 퇴직 후 한 달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500만 원이 꿈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더 올랐죠. 여러분 물가 오른 거 체감하세요? 제 소비자가 장미꽃 그 도매 화원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반포 뭐 양재동 꽃시장으로 나가요. 그 화원 하시는 분이요. 한 달인가 1년인가 전기세 500을 내셨대요. 근데 전기세 350을 내셨대요. 전기세가 700이 됐대요. 그게 물가 오른 거예요. 대단하죠. 꽃값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6그룹에 1,000만을 컨설팅 하시는 분이 다이아몬드고 연봉 1억 2천에서 1억 6천입니다. 다이아 이후에는 어떻게 돼?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하면 저렇게 점수가 카운팅이 되면서 이제 엄청난 하이핀들이 되는 거고요. 제가 제일 높은 줄 알았다는 소비자에게 제가 이걸 보여드려요. 나 중간이야.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그래서 우리 탑 리더님은 FCA 연간 15억에서 20억. 그래서 제가 가끔 너무 마음에 드는 정말 같이 동업하고 싶은 분을 딱 만나면 손을 딱 내밀면서 14그룹 100억 자산 만들어 봅시다. 내 인생에 14명이 없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이핀으로 가는 게 이렇게 해서 연봉 5천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연봉 3억이 된다. 뭐 이런 도식적인 그림이고요. 내가 정한 한계, 이건 예전에 이인경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장표인데 너무 공감돼서요. 저렇게 새끼 코끼리를 이렇게 가느다란 철사줄을 묶어 놓으면 저대로 키우면 큰 성인 코끼리가 돼도 접근을 힘있게 차지 못한대요. 아유, 나까짓게 뭐. 아유, 됐어. 네가 언제 뭐 제대로 한 거 있냐? 아이고, 됐어. 이것만 해도 넌 다행이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있죠. 그러기 쉽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그거 아니라고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였고요. 이분에 의해서 제가 받아들인 아메이 사업은 저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돈과 상관없이 사는 느낌?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효도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있어야죠. 제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를 못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제 코가 석자라서. 근데 엄마를 일요일 날 한 4시간 정도 차에 딱 태워서 드라이브 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데 4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당뇨 수치가 좀 높게 나오셔가지고 또 아무거나 못 드시니까 가슴이 아픈데 그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해드리면서 임영웅 노래를 탁 틀어드리면 너무 행복해하세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임영웅이에요. 뭐 누구 잘생겼다 어쩌면 쟤는 저렇게 임영웅처럼 잘생겼냐 계속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예전에 시간이 없었구나. 시간을 내서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친구들과 함께 아메 여행 가면 계속 웃고 있거든요. 좋죠. 파트너들, 스폰서님.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삶. 내 생애 최고의 비즈니스가 저에게는 그런 비즈니스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이혜령 교수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저는 이 책을 되게 여러 번 울면서 읽었어요. 너무 울컥울컥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9마리 양, 그 성경에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아시죠? 99마리 양은 제자리에서 풀이나 뜯어 먹었지. 이런 시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 많은 한 놈은 늑대가 오나 안 오나 살피고 저 멀리 낯선 꽃향기도 맡으면서 지 멋대로 놀다가 길 잃은 거야. 저 홀로 낯선 세상과 대면하는 놈이지. 탁월한 놈이야. 때로 몰려다니는 것들, 그 99마리는 제 눈앞에 풀만 뜯었지. 목자 뒷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닌 거야. 존재했어? 저 이거 울었잖아요. 존재했어? 이 한마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내 이름 석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또 리스크,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한번 존재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를 그렇게 존재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 저에게는 아메이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 천지 없어요. 아메이 말고. 그래서 여러분께 이 아메이가 저를 통해서 오늘 좀 달리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저는 그걸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아메이로 우리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